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배움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부분에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나? 어떤 불만도 흘려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자신을 인정하세요. 계속 자신을 인정해 주세요. 하루 동안 가능한 자주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버릴수록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로렌스 크레인의 자기사랑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입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는 개개인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8가지 지능, 즉 언어지능, 시각-공간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운동의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자연 탐구 지능 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8가지 지능이 합해져서 독특한 방식을 가진 한 사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8가지 다중지능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발달을 도와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1. 언어지능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의미나 뜻에 특히 흥미가 있고 예민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며 자기 표현을 잘하는 거죠. 작가나 시인, 기자가 될 수 있고요. 언어 지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하고 들은 내용을 표현해 보기가 있는데요. 동시, 동요, 구연 동화를 들려주세요. 즉, 글자가 없는 동화는 두뇌 발달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 물건이나 그림을 가지고 아이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 주세요. 갈등, 싸움의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하도록 해 주시고 감정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구나. 슬프구나. 화가 났네. 등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게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2. 시각 공간적 지능인데요. 이것은 생각하고 본 것을 공간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건축가, 조각가, 화가, 외과 의사가 될 수 있고요. 시간, 공간, 지능 발달에 필요한 경험은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좌뇌와 우뇌가 발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양, 색깔, 크기 분류하기, 비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체를 만지면서 근육 감각을 발달시키는 경험,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손으로만 물체 만져보기, 점토와 미술 활동으로 식물의 부분, 즉 뿌리, 줄기, 가지, 잎사귀 등을 표현해보고 동물의 부분 그림과 지구의 모양, 즉 대륙을 나타내는 땅과 바다를 나타내는 물을 만들어서 완성해 보기 등이 있습니다.
3. 논리 수학적 지능인데요. 이 지능은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패턴과 조직, 질서에 예민하고 우수한 거죠. 수학자나 과학자가 될 수 있겠죠? 논리 수학적 지능 발달을 도우려면요. 추상을 구체화해 보는 것입니다. 즉, 양과 수를 매칭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1과 10을 나타내는 물체의 크기를 만지면서 그 차이를 알고 구체적 개념을 이해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수학적 정신인 질서와 정확성이 생기는 것이죠. 환경의 모든 도구가 짝이 맞고 질서가 정연할 때 수학적 지능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짝이 맞지 않거나 조각이 빠진 퍼즐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4. 음악적 지능입니다. 음과 리듬이 높고 낮은 것을 잘 식별해서 음으로 표현하는 능력인데요. 음악적 지능 발달을 도우려면 일단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는 것이 좋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줄이나 선을 따라 걸으면서 음악을 듣고 배우고 걸어가면서 움직이는 것과 악기를 경험하는 것, 합창 등이 있습니다. 5. 신체 운동의 지능인데요. 이것은 몸의 동작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해당이 되겠죠?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이야기를 듣거나 동시, 노래 등을 경험한 후 몸으로 재현해 보거나 표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달리고 뛰고 공을 이용한 다양한 경험들과 운동 도구를 활용한 신체의 움직임도 신체 운동지능 발달의 요소가 됩니다. 6. 대인관계 지능인데요. 다른 사람의 욕구나 그 사람이 바라는 것과 기분을 민감하게 느끼며 여기에 잘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대인관계 속에서 생활하니까요. 대인관계 지능 발달을 위해서는요. 서로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바운드리 안에서입니다. 즉, 남에게 방해와 피해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경계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험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역시 대인관계 지능 발달의 중요성이고요. 7. 개인 이해 지능입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도 하죠. 개인 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능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개인 이해 지능 발달을 도우려면요. 아이에게 침묵놀이가 필요합니다. 이건 먼저 눈을 감고 침묵을 만든 다음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알아보고 말해보는 활동인데요. 어린 시절 이 활동이 익숙해지면
청소년, 성인기에는 명상, 묵상 중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반성해 보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도전해 보세요. 8. 자연 탐구 지능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추가된 목록인데요. 자연 탐구 지능은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입니다. 즉, 원시 사회에서 먹을 수 있었던 동물, 식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현대 사회의 기후 형태 변화에 대한 감수성과 자연 탐구 능력을 잘 나타내주는 지능입니다. 자연 탐구 지능이 높으면 영화 속 타잔처럼 자연 친화적이면서 동물, 식물, 채집을 좋아하고 이를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자연 탐구 지능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요, 자연 속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산, 바다, 들, 공원, 다양한 자연 축제도 좋겠네요. 예를 들면 나뭇잎의 모양이나 크기, 지형에 관심을 갖고 종류대로 분류하는 경험 또한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지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합해져 하나의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특별한 분야의 지능이 발달한 아이는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다지능이 고르게 발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지능이 추가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분야보다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개인 이해 지능 기억하시죠? 자기 자신을 아는 지능인데요.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명상, 묵상 중에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세요. 로렌스 크레인의 자기사랑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사랑은 당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점점 더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삶에 밀려옵니다. 자기사랑은 당신 삶을 바꿉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적이 되고 풍성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